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아줌마입니다. 뱃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20년을 가슴으로 키운 제 아들을 사기꾼들이 빼앗으려 했어요. 그들이 제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계모 주제에 의사 아들 등에 빨대 꽂으려는 거 아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악질 가족들을 법정에서 박살냈는지 그 생생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제 첫 결혼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아이를 잃고 마음도 같이 잃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40이 넘어 재혼할 때 남편에게는 중학생 아들 혁준이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줌마 내 앞에서 엄마인 척 하지 마세요. 13살 아이가 저에게 던진 첫 마디였어요. 가시 돋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상처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비 오는 날엔 젖은 양말을 정성스럽게 말려놨고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등을 쓸어내렸고 시험을 망쳐 울면 말없이 어깨를 내줬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 반찬 맛있어요. 혁준이가 처음으로 절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어요.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게 머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혁준이, 엄마 버리지 마. 그 말이 제 어깨를 20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식당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혁준이는 의사라는 꿈을 향해 미친 듯이 공부했고요. 엄마, 제가 꼭 의사 되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하나로 저는 20년을 버텨냈어요. 정말로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저는 늙었지만 마음만은 늘 그때 그 소년을 안아주던 그 자리였어요. 어느 봄날 혁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김현주예요. 배우 지망생이라는 연주는 정말 예뻤어요. 상냥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혁준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혁준이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연주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울 때마다 수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방문 잠그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우당탕거리는 소리까지. 한 번은 직접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 사진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나오더라고요.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젊은 친구들 사정이 있겠거니 했죠. 그때까지는요. 한 달 후 연주 어머니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 상황이 이상했어요. 카페가 아니라 고급 한정식집이더라고요. 연주 부모, 남동생, 그리고 제 아들까지. 완전 상견례 분위기였어요. 연주 아버지가 명함을 내밀더군요. 대학교 병원 병원장 김입니다. 그리고 대뜸 폭탄 선언을 했어요. 사돈 최서방을 대릴 사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와의 인연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혁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으라는 조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 연주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이었어요. 어린 혁준이와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사진은 분명 우리 집 혁준이 방 서랍 깊숙이 제가 감춰둔 것이었거든요. 아이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서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친모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래요. 혁준이 방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이 사진을.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사실상 계모 아니십니까? 결혼하면 우리 딸이 왜? 계모까지 모셔야 하죠? 연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냥 연 끊고 우리와 살면 최서방 앞날이 편해질 텐데요. 의사 아들 등에 빨대 꽂으려는 건 아니셨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어요. 20년간 투자한 거. 이제 회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20년간 아이가 아플 때 밤새등 쓸어내리고 시험 망쳐 올 때 어깨 내어주고 등록금이 모자라 제 손에 굳은 살이 터져도 한숨 한 번 안 쉰 그런 시간들을 투자라고 빨대라고 비유하다니. 제 어머니 모욕하지 마세요. 혁준이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남들은 계모라고 해도 제겐 친엄마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날 밤 10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 죽은 제 남편과 너무도 닮은 목소리였거든요. 누구세요? 당신 남편, 창수야.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죽었는데 다음 날 정말로 한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키, 체형, 목소리. 모든 게 제 남편과 똑같았어요. 쌍둥이 형이라고 해야겠네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동생이 살아생전 형제 없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그럼 그랬겠죠. 우린 어릴 때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이 남자가 연주 어머니와 계속 눈빛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대기하던 연주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죽은 뒤부터 찾아봤어요.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이에요. 돈이요? 전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럼 남편 사망보험금 5억이 왜 연준의 아버지 병원 기부금 계좌로 들어갔을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망보험금이요? 그런 거 있었나요? 저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 예금 잔액 0원. 하지만 15년 전 어느 날 5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고요. 수취인은 의료재단. 바로 연주 아버지의 재단이었어요. 서명란에 적힌 글씨는 제 남편 서명과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누군가 흉내낸 것 같은. 그날 밤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새벽 5시 한강공원으로 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이 궁금했어요. 한강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연주의 남동생 연우였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불러냈어요.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걸 혁준 형한테 전해주세요. 누나와 부모가 한 짓이 다 들어있어요. 왜 이런 걸?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 가족이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게. 집에 와서 USB를 열어보니 불법 사채업 관련 서류들, 병원 비자금 조성 내역, 허위 기부금 증빙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녹취 파일이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서류가 뭐야? 연주 어머니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창수 씨, 사인만 하세요. 남은 가족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 마누라한테, 내 아들한테 줄 돈인데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거야?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아들이라고요? 그 애, 당신 친아들 아니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녹취는 계속됐어요. 그 애, 원래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당시 산부인 과장이 바뀐 서류 기억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기 바꿔치기 실수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계획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자인 안 하시면 이 진실을 그 아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전부 고소하겠습니다. 사기, 횡령, 협박, 명예훼손. 가능한 모든 죄목으로요.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증거가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집에 돌아와 혁준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혁준아, 엄마가 잠깐 흔들릴 거야. 하지만 이건 꼭 끝까지 가야 해.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있어요. 어떤 진실이 나와도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다시 붙들어줬어요. 고소장에 적힌 죄목들은 이랬어요. 사기 및 횡령 5억 원, 협박 및 강요, 명예훼손, 주거침입 및 절도, 문서 위조까지. 이 정도면 진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거예요. 변호사도 자신 있다고 했어요. 고소장이 접수되자 연준의 가족이 발칵 뒤집혔어요. 연주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이 일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서로 좋게 좋게. 안 됩니다.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뒤로 물러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연준의 가족은 비싼 변호사를 여러 명 데려왔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법정에 그 녹취가 흘러나왔어요. 연주 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애, 당신 친아들 아니잖아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때 결정적 증인이 나타났어요. 15년 전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였어요. 그날 밤 병원장실에서 서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출생신고서 2건을 김 병원장이 하얀 봉투를 받은 직후였어요. 연주 아버지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때 연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제 가족이 15년간 다른 가정의 돈을 가로채고 이번엔 그 아들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증거를 제출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거네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그게 진짜 가족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왔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복도에서, 미안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게 사과했어요. 남편의 쌍둥이라던 그 남자였어요. 사실 저도 피해자였어요. 연준의 어머니가 저를 이용한 거였거든요. 제가 진짜 창수 씨 형이 맞긴 하지만 그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연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거짓말에 협력하라고 협박한 거였어요. 결국 모든 게 연준의 어머니의 각본이었던 거죠. 연준은 어떻게 됐냐고요?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소속사 계약 해지, SNS 계정 삭제. 마지막 게시물엔 죄를 인정합니다. 치료받고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기특한 건 연우였어요. 아주머니, 제가 혁준 형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누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뒤 집에서 평범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콩나물국, 김치, 고등어구이. 20년 전 처음 혁준이에게 차려줬던 그 밥상과
똑같은 메뉴였어요. 남편, 아니 창수 씨. 당신의 잘못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가장 소중한 걸 남기고 갔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김치전 실패작도 있지만요. 혁준이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웃었어요. 밤 냄새가 온 집안에 번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킨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이라는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요. 1년이 지난 지금 연주 아버지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고 연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로챈 보험금 5억 원과 손해배상금 10억 원, 총 15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돈이 아니었어요. 혁준이가 제게 고백했어요. 엄마,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아빠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해줬는지였다는 걸요. 2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사람, 아플 때 밤새등 쓸어주던 손, 등록금 때문에 굳은 살이 터져도 한 번도 원망 안 한 그 마음. 그게 진짜 엄마라는 걸요. 연우는 정말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대 준비도 하고 있어요. 혁준 형처럼 의사가 되어서 아주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아요.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여러분, 가족은 피나 서류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밥 먹었니? 묻는 그 따뜻한 관심이 가족을 만들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물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진짜 가족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당히 맞서세요. 여러분이 쌓아온 시간과 사랑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소중한 거니까요. 저처럼 60대 아줌마도 해냈는데 여러분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